오늘 또 반갑습니다. 저는 교실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오늘 현대소설 한계령인데요. 먼저 들어야 할 노래가 있습니다. 양희은의 한계령입니다. 이 소설이 이 노래와 또 관련도 있고 상당히 의미가 있는 노래입니다. 꼭 한번 들어보길 빌고요. 여기 사진이 바로 한계령입니다. 제가 겨울에 가서 찍은 모습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차로 올라갈 수 있죠. 이 한계령 정상에서 한계령에서 설악산 대청봉으로 갈 수도 있고, 이 한계령은 인제와 속초를 연결해주는 그런 중요한 도로였습니다. 지금은 터널이 생겨서 어, 양양 쪽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생겨서 굉장히 이 길을 많이 안 가지만은 옛날에는 이 길을 넘어야 했습니다. 굉장히 또 운치도 있고 멋이 있는 그런 고개입니다. 자, 이 고개를 올라가려면 힘들었겠죠. 도로가 없을 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특히 서민들이 살아가는 삶이 한계령을 오르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 줄기 바람처럼 살다 가고 싶다. 한계령 노래에 나오는 일부분인데요. 자, 아픈 서민들을 위로하는 노래, 어떤 내용일까요? 교실 떠났지만 도움되는 국어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블로그, 유튜브, 인플루언서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길잡이입니다. 한 줄기 바람처럼 살다 가고 싶다. 아마 누구나 이런 삶을 소망하지 않을까요? 자, 아픈 서민들을 위로한 노래, 양귀자 한계령 해석. 자, 이 한계령 노래가 이렇고요. 양귀자의 이 한계령 소설도 아픈 서민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자, 설악산 대청봉으로 가는 길목 한계령. 지금은 차로 갈 수 있는 곳이지만 길을 닦기 위해서 많은 이들의 희생당한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은 한계령을 넘는 것과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작가가 1980년대 부천 원미동에 살면서 만난 사람들을 서술자와 주인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서술자 나는 이런 주인공이죠. 추억을 간직하고 싶어 25년 만에 연락해서 자신을 찾아오라는 친구 은자의 요청에 쉽게 응하지 못하다가 결국 은자가 일하는 세부천 클럽을 찾아가고 거기서 여가수가 부르는 한계령을 들으며 감동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 노래에는 그 시대에 서민들의 고달팠던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의 삶이 바로 여기 담겨 있다는 거죠. 자,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문정희의 한계령을 위한 연가 신대 한번 뭐 같은 소재를 하고 있으니까 읽어보면 좋고요. 양희은의 노래 한계령은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반드시 들어봐야 됩니다. 자,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원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요약시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자, 국어 교과서도 그렇고, 뭐, 수능 관련 교재도 그렇고, 자, 그것을 통해서 다른 내용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요약 내용만 보고 문제만 풀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죠. 자,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자, 이해의 배경입니다. 한계령은 연작 소설집 원미동 사람들에 실린 단편 소설입니다. 서술자 나가 옛 친구 은자의 전화를 받고 지난 시절을 회상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작품입니다. 작품 속에서 나는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어릴 적 단짝 동무였던 은자, 그리고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큰오빠의 삶의 의미를 되새기며 정신적 여유를 잃어가는 현대인의 삶에 대해 성찰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은 좋아졌지만 심리적 공허감은 더 커지고 있죠. 아울러 나는 어린 시절의 친구를 만나고 싶은 욕구와 그 만남으로 인해
소중한 추억이 깨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는데 작가는 뛰어난 관찰력과 묘사로 교차되는 인물의 심리를 섬세하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큰오빠와 은자를 통해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웃들의 힘들고 고단한 삶을 바라보는 작가의 따뜻한 시선이 대중가요 한계령과 절묘하게 어울려 감동을 더하고 있습니다. 자, 핵심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물인데요. 큰오빠, 가장으로서 동생들을 뒷바라지한 인물로 병과 싸우며 중년의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허탈감에 빠지는 상황. 현대이, 옛날 뭡니까?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도 있지만 현대인들이 열심히 일할 때는 몰랐는데 그것을 이루고 나서 느끼는 어떤 공허감, 그런 것이겠죠. 은자는 빵집 주인의 딸로 노래를 잘 부른 인물로 지금은 밤무대 가수로 감동적인 노래를 부릅니다. 은자를 만나러 갔다가 이 노래를 듣고 너무 먹먹해서 그냥 돌아와서 나왔습니다. 큰오빠나 은자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서민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노래 한계령의 의미입니다. 가사 일부입니다. 저 산은 내게 우지 마라 우지 마라 하고 발 아래 젖은 계곡 첩첩산중 저 산은 내게 잊어라 잊어버리라 하고 내 가슴 쓸어 내리네. 그러나 한 줄기 바람처럼 살다가 가고파 이 산 저 산 눈물 구름 몰고 다니는 떠도는 바람처럼. 자, 노래의 의미입니다. 고단한 삶을 사는 인물들을 위로한 노래. 이 작품에서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노래도 이러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봉우리를 향해 힘겹게 올라가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지친 어깨를 떠미는 바람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은자를 만나러 간 곳에서 흘러나오는 한계령을 들은 나는 이 노래가 젊음을 바쳐 식구를 부양해야 했고 지금은 자신의 삶을 허탈한 심정으로 되돌아보는 큰오빠의 삶을 노래하는 것 같아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아울러 친구인 은자가 미나 박이란 이름의 밤무대 가수가 되기까지의 고달프고도 힘들었던 삶이 이 노래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품 줄거리입니다. 소설가인 나는 어린 시절 고향에서 같이 자란 은자의 갑작스러운 전화를 25년 만에 받고 고향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던 은자는 밤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되었으니 자신을 찾아오라고 나에게 요청합니다. 내가 약속은 했지만 찾아가지 않자 은자는 재촉 전화를 다시 합니다. 이 와중에 나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고생했던 큰오빠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큰오빠가 끝내 고향집을 팔기로 하고 종일 술을 먹었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나는 결국 은자를 찾아 세부천 클럽에 갑니다. 원미동이 바로 부천에 있죠. 그곳에서 한계령을 듣고 큰오빠의 살아온 삶의 무게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립니다. 나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은자일 것이라 생각하며 그냥 집으로 돌아옵니다. 은자는 전화로 자신을 찾아오지 않는 나를 질타하며 새로 개업한 좋은 나라라는 카페에 한번 찾아오라고 합니다. 자, 감상해 보겠습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인데요. 어린 시절 친구 은자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을 발표했던 나는 어느 날 오랫동안 소식을 몰랐던 은자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은자는 미나 박이라는 이름으로 밤무대 가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자신이 일하는 곳이 부천 원미동에서 멀지 않으니 놀러 오라고 말하지만 나는 선뜻하지 못하고 고향 생각에 잠기며 큰오빠를 떠올립니다. 큰오빠는 신화를 창조하며 여섯 동생을 가르쳤던 큰오빠는 이미 한 시대의 의미를 잃은 사람이 되고 말았다. 자, 신화를 창조했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어려운 시절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킨 오빠의 삶을 신화에 비유하고 있죠.
자, 나이 큰오빠가 의미를 잃은 사람이 된 것은 나이 들고 허탈감에 빠진 오빠. 네, 어쩌면 그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인생 목표를 달성했잖아요. 그런 인생 목표를 상실한 사람을 뜻합니다. 25년 전에는 젊고 잘생긴 청년이었던 그가 벌써 50살의 나이로 늙어가고 있었다. 참, 60이 넘은 저는 뭡니까? 25년을 지내오면서 우리 형제 중 한 사람은 땅 위에서 사라졌다.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죽었죠. 목숨을 버린 일로 큰오빠를 배신했던 셋째 말고는 모두들 큰오빠의 신화를 가꾸며 살고 있었다. 오빠처럼 열심히 살고 있다는 뜻이죠. 자, 중요하게 있고요. 공장에서 돈을 찍어내서라도 동생들을 책임져야 했던 시절에는 우리들이 그의 목표였다. 자,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오빠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마다 실패할 수 없도록 이를 악물게 했던 힘은 그가 거느린 대가족의 생계였다. 하지만 지금은 동생들이 모두 자립을 하였다. 돈도 벌을 만큼 벌었다. 자, 오빠의 희생으로 모두 잘 살고 있다는 뜻이죠. 자, 큰오빠의 뒷바라지로 잘 자란 동생들입니다. 큰오빠의 희생입니다. 희생. 자, 생략 부분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큰오빠는 동생들을 성장시키고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었지만 현재는 심한 허탈감에 빠져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은자가 부천 나이트클럽에서 마지막으로 노래를 부른다는 일요일, 나는 큰오빠가 고향집을 팔기로 했다는 여동생의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큰오빠가 삶의 목표를 잃은 사람처럼 절망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듣습니다. 나는 은자가 일하는 업소에서 어느 여가수가 부르는 한계령의 노래에 눈물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은자의 삶, 큰오빠의 삶을 이 노래 속에서 봤기 때문입니다. 노래의 제목은 한계령이었습니다. 자, 정덕수 시인의 원작시를 바탕으로 하덕규가 작곡한 노래로 양희은의 청아한 목소리로 듣는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한 노래입니다. 자세한 것은 핵심 정리에 정리했습니다. 자, 이 한계령은 인물들의 고단한 삶을 위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었던 한계령과 지금 듣고 있는 한계령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노래를 듣기 위해 이곳에 왔다면 이곳은 은자가 있는 부천 세부천 나이트클럽입니다. 왔다면 나는 정말 놀라운 노래를 듣고 있는 셈이었다. 무대 위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부르는 저 여가수가 은자 아닌 다른 사람일지라도 상관없는 일이었다. 나는 온몸으로 노래를 들었고 여가수는 한순간도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노래를 들으면서 오빠의 삶과 은자의 삶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노래의 내용이 바로 나와 관련이 있었다는 그런 뜻이죠. 발밑으로 땅 밑으로 저 깊은 지하의 어딘가로 불꽃을 튕기는 전류가 자꾸 쏟아내리는 것 같았다. 감전된 것 같았다. 이럴 뜻이죠. 노래를 듣는 나의 심리적 동요 상태입니다. 질퍽하게 취하여 흔들거리고 있던 테이블의 취객들. 이 취객들도 아마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나는 눈물 어린 시선으로 어루만졌다. 힘든 서민들에 대한 공감과 연민을 보여줍니다. 노래 한계령의 의미는 바로 서민들의 삶을 위로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잊어버려야 할 시간들이 한 줄기 바람처럼 살고 싶은 시간들이 있을 것이 없다.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시간들, 노래의 가사처럼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디 큰오빠 뿐이겠는가? 나는 다시 한번 목이 메었다. 그때 나비 넥타이의 사내가 내 앞을 가로막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테이블로 안내해 드릴까요? 나이트클럽에 들어가면서 지금 내가 노래를 듣는 상황이죠. 자리에 앉기 전에 지금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웨이터의 말대로 나는 내가 앉아야 할 테이블이 어딘가를 생각했다. 그리고는 막막한 심정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막막한 심정은 노래에서 느끼는 감동 때문이죠. 뒤는 내가 돌아본 그 뒤는 조명이 닿지 않는 캄캄한 공간일 뿐이었다. 아마 거기에는 습기차고 룩진 벽이 있었을 것이다. 오빠의 은자의 삶이 즉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과 바로 연결됩니다. 그죠?
나는 웨이터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다. 뭔가는 뭐겠습니까?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박은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려 보려 했겠죠. 하지만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 자신의 추억을 아마 간직하고 싶어 했을 겁니다. 은자를 만났을 때 또 다른 모습을 또 볼 수 있잖아요. 저 산은 내게 내려가라, 내려가라 하나에 지친 내 어깨를 떠미네 더듬거리고 있는 내 앞으로 한계령의 마지막 가사가 밀물처럼 몰려오고 있었다. 자, 완전히 노래에 감동받은 나입니다. 자, 노래 한계령을 듣고 감동하는 나입니다. 그날 밤 나는 꿈속에서 노래를 만났다. 노래를 만나는 꿈을 꿀 수 있다는 사실을 그 밤에 나는 처음 알았다. 노래의 감동 때문에 꿈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노래 속에서 또한 나는 어두운 잿빛 하늘 아래 황량한 산을 오르고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 힘든 삶을 살아가는 서민들이고요. 그 속에는 나의 형제도 있었다. 큰오빠는 앞장을 섰고 오빠들은 뒤를 따랐다. 산봉우리를 향하여 한 걸음씩 옮길 때마다 두고 온 길은 잡초에 뒤섞여 자취도 없이 쓰러져 버리곤 하였다. 자, 산으로 오르는 사람들 꿈을 꾼 나입니다. 자, 생략 부분 내용은 며칠 후 다시 전화한 은자가 나의 무심함을 탓하며 자신이 개업한 카페 좋은 나라에 꼭 올 것을 당부합니다. 좋은 나라로 찾아와 잊지 마라. 좋은 나라. 은자는 거듭 다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 카페 이름이 좋은 나라인데요. 이거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좋은 곳에서 살기를 바라는 작가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녀가 카페 이름을 좋은 나라로 지은 것에 대해 나는 조금도 못마땅하지 않았다. 뭐 괜찮았다 이런 뜻이죠. 얼마나 좋은 이름인가. 다만 내가 그 좋은 나라를 찾아갈 수 있을는지. 자, 이거는 중의적이죠. 은자의 카페를 찾아갈 수 있을지 또는 뭡니까? 나도 정말 이런 좋은 나라에서 살 수 있을지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나라 속에 들어가 만날 수 있게 될는지 그것이 불확실할 뿐이었다. 은자와 아련한 기억이 깨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나입니다. 자, 전화를 걸어 카페로 오라고 권하는 은자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현대소설, 단편소설, 연작소설이고 세상의 모습을 담은 세태소설입니다. 성격은 옛날에 생각하고 있죠. 회고적이고 또 성찰적이고 조금은 뭐 슬픈 모습도 있습니다. 예상적이고요. 주제는 소시민의 고단한 삶에 대한 연민과 위로. 양 기자의 원미동 사람들 내용이 대부분 이런 내용입니다. 고단한 삶이지만 오타가 있네요. 간직하고 싶은 소중한 추억. 현대사회에서 소외된 소시민의 삶과 소박한 꿈. 특징입니다. 제목 한계대응은 강원도에 있는 높은 고개이면서 소설 속에 등장하는 노래의 제목입니다. 1980년대 서울과 부천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자신의 내면 심리를 자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액자식 구성, 외부 이야기와 내부 이야기에 있는 액자식 구성을 볼 수 있고요. 과거와 현재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관찰과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 상태를 드러내고 있고요. 삽입된 노래 한계령을 통해 서민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보여줍니다. 은자를 만나지 못하는 나를 통해서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자는 현재 자신을 보여주고 싶어 하고 있고 나는 은자를 통해 옛 기억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저마다 삶의 무게를 지고 살지만 막상 안정기에 맞이하는 것은 허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힘겹던 과거가 오히려 현실에서 위로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후회 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